이번 시간에는 빛과 색의 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빛. 우리가 앞에서 빛에 대한 그 종류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빛에서 우리가 사진을 이용한 빛의 성질, 특색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빛에서 색이 있습니다. 빛도 색, 그 빛과 색, 그리고 컬러, 색이라는 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냐면 요즘은 거의 99% 이상이 컬러 사진을 만들죠. 그러니까 그 색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색을 이용해서 사진을 작업하는 아주 독특한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색을 어떻게 잘 조합을 시키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색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성질을 좀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시광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가시광선. 글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빛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빛. 비주얼 라이트. 눈으로 보이는 빛. 이게 가시광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시광선이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매일 아침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눈에 보이는 광선, 이게 가시광선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공중에 떠 있는 모든 이 빛, 이런 것들이 그냥 색이 없잖아요. 무색이에요, 무색. 그죠? 아무 색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색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빨주, 노초, 파남보의 무지개색이 사실은 가시광선의 색입니다. 나중에 좀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색의 조화에 대해서, 요 용어와 어떤 그 특색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색 중에서, 그 색깔의 조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첫째, 명도. 우리가 들어봤을 때 밝고 어둠. 보통 우리 컴퓨터 그 화면 조정할 때, 브라이트니스, 다크니스 이런 그 영어 표현인데, 색을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 밝고 어둠.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사진 노출을 할 때도 밝고 어둠. 이걸 맞추는 거니까, 색에도 명도가 있어요. 색. 그렇지 않겠어요? 빨간색도 아주 밝은 빨강이 있고, 연한 빨강이 있고, 어두운 빨강이 있고, 다양하게 있듯이 그게 색의 명도입니다. 색의 명도. 각 색깔별로 밝고 어두운 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도. 이 채도는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채도는 그야말로 색의 농도예요. 색의 농도. 아시겠어요? 색의 농도라는 게 뭐냐면, 같은 빨간색이라도 진한 빨강이 있고, 연한 빨강이 있고, 약간 좀 좀 이렇게 색바랜 빨강이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채도예요. 이걸 우리는 보통 채도라고 얘기합니다. 채도. 색의 어떤 진하고 연한 정도. 요게 채도인데, 사실 우리가 컬러 사진을 할 때 이 채도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냐면 눈에 보일 때 강하게 보이는 빨간색과 아주 연하게 보이는 빨간색은 보는 사람의 느낌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채도라는 것, 즉 빛의 그 색의 강약을 사진 프레임 속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 될 수 있고, 좋지 않은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비라는 거, 컨트라스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비. 밝고 어둠의 대비, 또는 빨간색과 또는 무슨 노란색과 대비, 그 양 두 가지 색깔 또는 세 가지 색깔을 서로 한 곳에 모아놨을 때, 한 프레임에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대비 효과가 강하면 눈에 당연히 강하게 띄겠죠. 근데 대비 효과가 약하면 뭔가 사진 자체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대비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색의 대비를 잘 이용하시면 프레임에 사진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밝고 어두움, 색의 명도, 그 다음에 색의 강약, 강한과 약한, 채도, 그 다음에 색의 대비,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색, 세 가지 색의 그런 대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강약의 효과. 이것이 사진 프레임 속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좋은 사진이 될 수 있고, 또는 독특한 사진이 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사진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색 온도. 요 색 온도라는 게 좀 약간 색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많이 별로 들어보지 못한 건 일상에서. 색 온도라는 게 사실은 색에도 온도라는 그 규칙을 정해놨어요. 이걸 우리는 영어로 켈빈 템퍼레처라고 그러는데, 켈빈. 그래서 이 켈빈의 K자를 앞에
그 K자를 따서 색 온도를 측정하는 기본 단위가 K입니다. K. 우리는 섭씨 화씨할 때 뭐 30도 C 하는 거죠. 이제 섭씨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색 온도는 켈빈 온도로 해서 K를 단위로 씁니다. 온도의 단위 K. 색 온도의 단위는 뭐냐? K. 근데 색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색 온도에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색 온도에 따라서 우리 컬러, 즉 필름이나 이미지 센서가 색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요. 색 온도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지만 색 온도에 따라서 이미지 센서에서 색을 기록하는 정도가 색의 농도가 바뀝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색 온도를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이 화이트 밸런스. 보통 약자로 WB라고 얘기합니다. WB 이게 화이트 밸런스 또는 색 밸런스, 컬러 밸런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무튼 화이트 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화이트 밸런스 WB가 약자입니다. 되게 카메라 그 세팅할 때 메뉴에는 WB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는 색 온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색 온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즉 화이트 밸런스는 색 온도에 맞게 우리 카메라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야 색이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그것은 이제 좀 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가시광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이는 광선, 눈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광선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원래는 무색이고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이 일상생활의 이 광선이 보통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 가시광선을 실제는 색이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그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에, 즉 무지개 색이 이 가시광선 속에는 들어있어요.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가시광선 속에는 색이 7가지의 무지개 색깔이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빨, 주, 노, 초, 파, 남, 보에 7가지 색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시광선의 색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이 이 7가지 색인데, 이 7가지 색은 어떻게 우리가 가시광선을 이제 구별하는 게, 일종의 광선은 움직일 때 파장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파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파장으로 움직이니까 이 가시광선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7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진 빛,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그 가시광선에는 이렇게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즉 7가지 색의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 색으로 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이 가시광선, 즉 이 7가지 색깔이 합쳐지기 때문에 빛은 합쳐지면 흰색으로 되죠. 무색으로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봤듯이 색은 합쳐지면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가시광선은 이렇게 아무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가시광선은 보통 우리가 파장이 7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광선, 그래서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거기에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적외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적외선. 이 적외선은 간단히 말하면 빨간색 바로 밖에 빛, 즉 700나노미터보다 조금 파장이 긴 빛, 이것이 적외선이에요. 즉 붉은 적자, 빨간색의 바로 밖에 있다 해서 보통 우리가 붉은 적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외선. 그래서 파장이 이 적외선보다 긴 파장, 마이크로웨브나 또는 TV, 라디오, 무슨 뭐 중파, 단파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 전부 다 긴, 파장이 긴 빛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사는 거고, 상대적으로 보랏빛, 즉 보라의 밖에, 즉 400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선, 그게 자외선이에요. 바로 자외선입니다. 즉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자주할 때 자자, 이 보라색 자자 써서 자외선, 그 밖의 선을 자외선, 400나노미터보다 짧은 파장을 가진 선, 바로 그게 자외선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진 걸 우리는 오존, 엑선, 방사선 이렇게 점점점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네. 이런 것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그리고 사실 이 적외선을 이용하는 사진도 있어요. 적외선을 이용하는 사진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적외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근데 이제 이 적외선 사진을 찍으려면 좀 더, 장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자외선을 이용해서 찍는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사실 권해드리기 쉽지 않고,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한다. 즉, 칼라 사진을 만든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시광선에서 우리 눈에 어떻게 색이 보이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사물은 그 빨간색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빨갛게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초록색은 다른 색은 다 흡수하지만 초록색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사물의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색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죠. 가시광선이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잖아요. 그죠? 반사 안 하죠. 거의. 검은색은 흡수하니 다 흡수해서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까만색이. 그렇잖아요. 다 흡수하니까. 그런데 가시광선 중에 흰색으로 보이는 건 다 반사. 흰색은 다 반사예요. 흰색은. 왜? 무색 자체대로 가시가 무색이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빨간색 하나 물어 만들어 놨지만 실제는 무색이죠. 무색. 그죠? 그러니까 흰색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가시광선이 다 반사시키니까 흰색으로 보인다. 이러는 거죠. 예. 다시 여기서 마찬가지. 가시광선. 빨간색이 반사하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고, 파란색만 반사하니까 이걸 파란색으로 우리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 빨간색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른 우리가 그 삼원색 중에서 빨리 원초파라미 중에서 빨간색만 반사해서 우리 눈에 인식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걸 초록색만 반사해서 초록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빛의 삼원색 몇 번 말씀드렸죠? 지금 빛의 삼원색이 뭐냐? 빨강, 초록, 파랑. 영어의 앞자를 따서 RGB하고 RGB라고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RGB. 아시겠습니까? RGB.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을 섞어서 생기는 색이 옐로우예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혼합하면 노란색이 되는 거고, 파란색과 녹색을 혼합하면 사이엔이라는 이런 파란색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 또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치면 마젠다라는 이런 그 진한 자주색이 되는 거죠. 마젠다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젠다가 나온 거죠. 마젠다, 즉 이런 색이 나온 거죠. 오케이? 요거만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이건 이제 색의 삼원색이죠. 색. 이거 빛이 아닙니다. 즉, 색은 혼합하면 흰색이 되지만, 색은 혼합하면 검은색, 블랙이 되죠. 오케이? 우리가 색의 삼원색이 이거예요. 마젠다, 옐로, 사이언. 우리 봤죠? 지난번에 CMYK 그 색 할 때. 요게 이제 색의 삼원색이에요. 색. 즉, 인화하거나 인쇄할 때 쓰는 색의 삼원색. 이게 색이에요, 색. 마젠다, 사이언, 옐로우. 이게 색의 삼원색인데, 마젠다하고 사이언을 섞으면 블루가 된다. 이런 거죠. 또, 옐로우와 사이언을 혼합하면 그린이 된다. 이런 거. 이 색을 섞어서 혼합해서 색을 만드는 거고, 전체를 다 혼합하면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일종의 아까 말씀드린 색의 조화란 무엇이냐. 색의 조화란 다양한 색깔이 어울려져 있는 거죠. 글자 그대로 조화로움인 거예요. 다양한 색깔이 우리가 프레임 속에 사진을 찍을 때 다양한 색깔, 다양한 컬러를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서 색의 조화를 만들 수 있죠. 이제 여기 색의 조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 프레임 속에 사진 찍을 때 다양한 색깔을 집어넣습니다. 다양한 색의 사물을 집어넣는 거죠. 이게 색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롭고, 뭐랄까, 균형 잡히고, 안정적이죠. 이 조화를, 색의 조화를 이룬다는 게 글자 그대로 사진 프레임 자체가 평화롭고 안정적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색의 조화를 이용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색의 명도, 밝고 어두운, 이거 이런 거죠. 밝고 어두운. 어두운 거, 밝은 거. 요즘 이거는 색의 명도가 어두운 거고, 이건 밝아진 거죠. 밝은색.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 검은색과 흰색만 밝고 어둠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색상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채도, 세츄레이션, 우리가 말씀드린 색의 진하고 약한 정도. 색의 진하고 약한 정도. 그죠?
색이 빨간색, 진한 빨간, 연한 빨간 이런 것이죠. 이게 색을 채도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색의 대비란 서로 반대되는, 보통 우리가 보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색. 빨간색과 흰색은 서로 반대되는 색.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을 때, 어울려 있을 때 이 색이 도드라지게 강조해 보여요. 색의 대비. 즉, 색의 대비란, 색의 컨트라스란 각각의 보색 관계를 이루는 색들을 한 프레임에 구성함으로써 그 색이 강조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거죠. 이 일종의 프레임의 구성 방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색의 대비를 강조하는 거죠. 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대비시켜서 아주 강하게 부각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종의 색의 대비를 이용하는 거죠. 즉, 우리 자연의 사물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 사물 많이 쓰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예를 볼 건데, 자연 사물에 있는 색과 사물의 색과 색을 한데 어울리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색 관계, 즉 대비를 이루어서 프레임 속을 강하게 만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색의 대비를 이루는 거죠. 즉, 밑바탕 배경으로는 진한 초록색이 있고, 사실 위에는 빨간색이 두드러져서 이 빨간색도 돋보이고, 이 배경에 초록색도 돋보이는 거죠. 이게 일종의 색의 대비를 이룬 거예요. 색의 대비를.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을 만들 때, 물론 이 빨간색이 그냥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빨간색이 프레임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 것도 일종의 프레임을 하나의 구성하는 방법이죠. 그죠? 일자로 밋밋하게 만드는 것보다 뭔가 프레임을 가로져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다. 이것도 프레임 전체를 구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료를, 정보를 설명하자면 F11을 앞에 놓은 것은 이게 조리개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앞에 F11이 있다? 이건 조리개 우선을 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다. 60분의 1초. 그리고 카메라 렌즈는 초점거리는 45mm 카메라 렌즈를 사용했다는 것이고, ISO는 200이었다. 200이었다. 그래서 뭐냐? 색의 대비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건 색의 채도를 말하는 것이, 똑같은 사물이지만 색의 선명도가 강하고 이건 색이 너무 연하죠. 아시겠어요? 이게 색의 채도예요. 채도가 강한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색의 채도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찍는 게 중요해. 이게 훨씬 더 강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색이 약하게 보이고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색의 채도를 강하게 만드는 사진을 만들려면 노출을 잘 맞춰야 되고, 노출을 잘 맞추면 빛이 좋아야 돼요. 흐린 날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통 날씨가 아주 흐린 날. 왜? 빛의 강도가 약하니까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강도가 약하니까. 빛이 좋은 날은 각각의 색에 들어오는 빛이 강하니까 색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빛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색의 채도를 소유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5.6, F5.6라는 것은 조리개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조리개 우선. 아시겠어요? 조리개 우선. 그 다음에 100분의 1초. 그 다음에 렌즈는 23mm, 초점거리 23mm 렌즈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채도죠. 채도가 높잖아요. 색이 진하잖아요. 강하잖아요. 뚜렷하잖아요. 눈에 확 들어오죠. 이거 색이 연하잖아요. 약하죠. 뭔가 힘이 없어 보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도가 낮다, 채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는 이런 채도가 높은 사진을 창작하려고 이런 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여러 가지 기능 사항을 우리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F11은 조리개 우선, 400분의 1초는 셔터 속도죠. 이렇게 이런 의미를 말해요. 여기에 명도를 말하죠. 어둡잖아요. 밝잖아요. 그죠? 근데 어두운데 약간 노출, 언더를 만들어서 어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진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그죠? 하지만 아무튼 색의 명도가 어둡다, 밝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F11, F16은 뭐예요? 조리개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조리개 우선을 찍었고, 셔터 속도는 400분의 1초라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밝게 하기 위해서 노출 좀 더 과다시켰어요. 여기는 일부러 노출을 언더시켰어요. 왜? 약간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색의 명도의 차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칼라도 마찬가지죠. 흑백만 있는 게 칼라죠. 칼라예요. 네. 이거는 이제 명암의 대비, 밝고 어두운 컨트라스를 이용하죠. 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서로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속이 확 부각되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명암의 대비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하얀 부분이 밝고 뒤에 배경 어둡고 해서 이 하얀 부분이 확 도드라지게 강조시키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명암의 대비를 이용하는 거죠. 명암의 대비는 밝고 어둠을 대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컨트라스트를 이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용해 보시면, 즉 프레임 속에 이런 걸 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프레임을 강하게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즉 프레임을 사람이 시선을 끄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암 대비를 만드는 자체가 프레임 속에 사람의 시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구성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명암 대비죠. 밝고 어둠을 배경으로 했어요.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F16은 뭐예요? 조리개 우선이야. 네?
그건 320분의 1초라고 마이너스 일부러 언더로 만들기 위해서 노출을 좀 더 조정을 한 거죠. 아시겠어요? 네, 이런 차이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색과 명암의 대비죠. 이거는 어두워졌잖아요. 얘는 밝잖아요. 근데 이건 색이고 컬러가 있고 초록색도 있고 이건 완전 검은색이죠. 어두운 색이죠. 즉 뒤에 배경의 밝은 색과 이 앞에 전면에 어두운 색을 서로 대비시켜서 시각적으로 뭔가 강한 느낌을 주게 만들었어요. 시각적으로 강한. 즉 대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색의 대비. 오케이? 명암의 대비.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컨트라스트. 네, 명암의 대비. 밝고 어둠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컬러가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 프레임 구성하면 훨씬 더 재미있는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선을 잡을 수 있는 그 프레임 구성 요소 중에 이런 시선을 끌 수 있는 사진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직접 실험을 해보시죠. 즉 노출을 여기다 맞추는 거죠. 그렇죠? 노출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밝은 데서. 그러면 이게 어두워지겠죠. 당연히 여기는. 그러니까 좀 더 노출을 어둡게 만들려면 노출을 언더시키는 것도 괜찮죠. 그래야 더 어두워지는 거죠. 네, 그런 걸 일부러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노출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노출을 맞추면 이쪽은 더 밝아지고 여기가 더 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의도적으로 앞에를 어둡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 밝은 데다 노출을 맞춰가지고 이걸 또 어둡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런 걸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애긴 일종의 색이 좋아져. 여러 가지 다양한 연두색, 지난 초록색, 노란색, 흰색, 또 다른 여러 이런 한 프레임 속에 색의 다양한 색깔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이 프레임 속을 잘 배치를 시켰어요. 흰색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색의 조화죠.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서 뭔가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색의 조화입니다. 색의 조화를 사진의 프레임 속에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재미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눈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의 조화, 다양한 색을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예요. 프레임 속에 좌측, 우측.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넓게 기본적으로 밝고 속이 약간 어둡고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눈에 띄게 이거 사진 중에 프레임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면 자꾸 나가서 보시고 사진을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을 발견해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걸 모르면. 근데 내가 색의 조화를 이용한다는 걸 알면 이런 게 눈에 띄어서 오늘 이제 프레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한번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서 아마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색이 좋아져. 다양한 색깔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편안하게 보이죠.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보이죠. 이게 색의 조화의 방법이에요. 프레임 속에 색의 다양한 색깔을 집어넣음으로써 프레임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봄에 이렇게 막 하얀 꽃, 노란 꽃, 파란 꽃,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이 이 속에 피어 있으니까 훨씬 프레임을 눈에 프레임이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조화를, 즉 색의 조화를 사진의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용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색의 의미와 상징. 예, 색에도 의미가 있어요. 색도 여러분이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색깔에 따라서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많이 그런 거 우리 아시죠? 우리 빨간 장미를 누구에게 선물한다고 해서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사랑. 빨간색. 또는 흰색 국가 구슬을 우리는 어디에 맞습니까? 장례식에.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즉, 색깔에 따라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사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 사진 프레임 속에 색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요걸 한번 연구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을 때 색의 대비나 색의 조화나 다양한 의미의 색을 집어넣었을 때 내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어떤 내용을 의미를 내 작품 사진 작품 프레임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그냥 개괄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여러 가지 핑크, 노란색, 빨간, 검은, 흰색, 회색, 보라색, 초록색, 또 파란색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사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핑크, 낭만적이다. 그렇죠? 핑크, 사랑, 우정, 연민, 아름다움. 이 핑크색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란색은 기쁨, 응원한다. 기쁨 또는 기상, 주의, 따뜻함, 그죠? 에너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빨간색은 위험한 색, 빨간색만 쓰죠. 열정적이다, 사랑이다,
생명이다. 흥분할 때 우리가 피를 생각, 용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이 속에 있죠. 정지, 빨간색 신호등이 빨간색, 정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 위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검은색은 뭐죠? 신비한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혼돈스러워져. 많이 섞여 있으니까. 또 어떻게 보면 검은색은 세련됐다고 그러고 엄숙하다고 또 검은색은 죽음의 의미가 있죠. 죽음. 그 다음에 검은색은 막 악의 대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고전적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흰색은 뭐죠? 이런 거죠. 신선하다, 순수하다, 맑다, 뭐 희망, 냉정 이런 것을 뭐 흰색이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회색, 엄숙하다, 안전하다, 성숙하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보라색, 관이, 위험, 그렇죠? 이런 거 말씀하잖아요. 보라색, 위험 있고. 그래서 보라색 색깔의 옷을 입는 사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아무나 입지 않죠. 보라색. 영적이죠. 약간 영적인 요소가 있죠. 또 창의적, 상상력. 또 고급스러움의 의미. 그 다음에 녹색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환경, 생명, 자연, 성장, 이런 환경, 치유, 안정. 아주 좋은 의미가 많잖아요. 녹색, 그렇죠? 휴식, 균형, 조화, 건강. 이런 의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도 평화, 그죠? 신뢰하고, 강인하고, 안정하고, 성실하고, 고요하는 거 있고. 좀 명확하다는 특징이 있고 이게 색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사진 촬영할 때 내가 사진에다가 어떤 의미를 집어넣을 것인가 할 때 그 색을 선택하면 내가 색의 어떤 작업에 사진 작업에 어떤 이야기적인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보라색이죠, 그죠? 보라색이니까 보라색 자체에 우리가 상징과 위험 있고 고고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엄숙함이 들어있는 거죠. 네, 이런 거 일단은 이런 게 검은색이잖아요. 까만색이니까 약간 뭔가 어둡고 뭔가 좀 살벌하고 엄침하고 뭔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 다양한 어떤 그런 의미가 묵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검은색의 특징입니다. 녹색, 생명, 살아나는 것, 자연, 성장, 푸른색, 그렇죠? 맑고, 초록색, 당연히 초록색 상징이 있는 거 맞죠? 자연, 치유, 환경,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녹색의 의미, 상징이고 의미니까 사진 찍을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검은색, 일부러 이렇게 음도를 찍어서 검은색을 만들었죠. 약간 엄숙하고, 죽음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그런 다양한 의미, 검은색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죠. 보라색 도라지 꽃의 상징. 그 다음에 흰색 상징. 그죠? 순백하고, 순박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흰색, 보라색, 희망, 막 청결, 깨끗, 명백한, 여러 가지 다양한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 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붉은색 장미를 찍은 건데 붉은색이 약간 신비롭고 열정적이고 힘있고 사랑을 의미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건 이제 이런 걸 다 설명하고 F16 뭐예요? 조리개 없애는 거죠? 500분의 1초죠. 여기는 IS 6400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초점거리 렌즈는 55mm 이런 표시를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그 빛의 여러 가지 종류, 빛의 특성에 따른 사진의 변화 또는 빛의 어떤 분위기나 성질에 따른 어떤 사진적인 특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 색깔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색의 혼합, 또 색의 농도 이런 것에 따른 어떤 사진 의미의 변화 또 아울러서 그 각 색별로 가지고 있는 색의 상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 중에 사진 작업할 때 그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색은 강한 시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색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어요. 색.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색과 초록색 각각의 어떤 상징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이 그런 것을 프레임 속에 어떻게 조화롭게 담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스토리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 즉 빛이 어떤 성질에 따라서는 사진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빛이라는 것도. 거기에 합쳐서 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즉 빛과 색이 어떻게 조합에 이루느냐에 따라서 프레임 속에 담겨있는 사진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이런 뭐 기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심리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각자의 어떤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가 빛과 색입니다. 사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창의성을 어떤 그 이 사진 프레임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빛과 색에 대한 연구가 정말 심각하게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진은 빛으로 만드는 그림이다. 빛의 예술이다. 거기에 색이 이제 같이 조합을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다음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색의 특성을 보겠습니다.